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너 뭐였지? 야, 하루 빠졌다고. 너 누구야? 하루 빠졌다고. 네, 청년회장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직분을 까먹었어? 애정이 없어. 네, 직분을 까먹어서. 제가 그저께 화요일 날 하루 딱 환경 단체들이 하시는 기자회견에 갔다가 내가 환경운동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탈핵의 전사가 됐습니다. 네, 헷갈려요. 그래서 네. 아무튼간에 네, 오늘 원래 예정에 없던 녹음이죠. 네. 그리고 지금 김원경 사무처장님의 또 낭낭한 목소리가 안 들려서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안 와요. 네, 기다리지 마세요. 안 와요. 안 오십니다. 인터뷰 가셔가지고 바쁘십니다. 저희가 오늘 원래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이 있어서 원래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불타는 투지로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쪼개는 건 뭐야? 시간을 어렵게 쪼개서 네, 장애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또 보도가 계속 이상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놓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발족식 기자회견 얘기는 좀 이따 보도들 얘기하고 나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방송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선언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진행 중이고 대표적인 게 이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론화위원회에 맡기기로 했죠. 그래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오늘 한수원에서 그죠? 오늘 될 거예요. 네. 일시 중단에 대한. 네, 오늘 한수원에서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여부. 왜 일시 중단해야 되냐면은 공론화 과정을 3개월 거치기로 했으니까 네. 그 기간 동안 일단 공사를 중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지금 업계하고 한수원하고 아주 난리죠. 네. 그렇죠. 뭐 손실이 발생한다느니 위법이라느니 아무튼 난리가 났는데 원자력의 미래를 망칠 거예요. 네, 뭐 원자력 업계가 망가지고 뭐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전기세가 50% 오른다는 말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한 분도 계세요. 네, 차모 씨라고 아무튼 그런 분이 계신데 아무튼간에 지금 이 원전 문제가 탈핵 문제가 종편을 비롯해서 많은 종편뿐만 아니고 사실 많은 매체들이 지금 이 문제를 상당히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탈핵을 부정적인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맞아요. 매일 거의 한 건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탈핵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게 핵에너지가 왜 위험한지 사실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많이들 전문가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후쿠시마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직접 목격도 했고요. 그렇죠. 그런 보도가 안 나와요. 탈핵이 왜 필요한지. 뭐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런 보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도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면 7월 10일 날 시공사들이 지금 한수원이 일시 중단 여부를 놓고 지금 이사회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마 발표가 날 예정인데 원래 7일 날 이미 이사회를 한번 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일시 중단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려고. 근데 그때 한수원 노조가 우리 밥줄 자르려는 거냐, 공사를 일시 중단하면 어떡하냐 이래서 격렬히 반대하면서 점거를 해가지고 결론을 못 내리셨고 13일 오늘 지금 이사회를 또 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업계와 한수원 노동자들 어쨌든 이분들 입장에서는 공사가 중단되면 생계 위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겠죠. 근데 뭐 어쨌든 노동자들보다는 사실상 업계 시공사 이들의 입장을 대변한 보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이제 시공사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일시 중단만 해도 1,0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 지금 대략 뭐 1,000억 정도로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뭐 그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 일시 중단을 요청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 자체가 위법하다. 법을 어긴 것이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이런 주장을 공식적으로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박을 했어요. 에너지법 4조에 따르면 공기업 한수원, 한수원 같은 경우 그 국가 에너지 시책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그걸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탈핵이 지금 국가 에너지 시책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당장 중단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논의를 좀 해보자는 차원에서 3개월만 공사를 좀 중단해보자 이런 거니까 그런 협조 요청은 그런 내용의 협조 요청은 에너지법 4호조에 따르면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했더니 또 업계 쪽에서는 아니다. 공사 중단 같은 경우에는 원안법을 따라야 된다. 원자력 안전법 거기 보면은 뭐 이제 시공사 측이 기획과 다르게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나버린다거나 아무튼 이런 엄청나게 중대한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허가 취소나 공사 중단을 명령할 수 있어요. 요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슨 소리냐 지금 일시 중단하자는 건데 그거는 완전히 진짜 결격 사유가 분명할 때 이게 처벌의 의미로서 공사권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일시 중단하고 논의를 해보자는 거니까 에너지법에 따라서 국가의 협조 요청을 좀 따라달라는 그것뿐이 아니냐 좀 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입장을 아예 보도를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반박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나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보도에 나와요. 나왔는데 TV조선이 정부 측의 반론을 제가 지금 되게 자세하게 설명드렸잖아요. 그 자세한 산자부의 입장을 뭐라고 보도를 해버리냐면은 이에 대해 산자부는 공론화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일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이 없네요. 네, 이거는 사실 반론을 안 한 정도가 아니고요. 마치 정부가 되게 우기고 있는 것처럼. 야, 우리가 일시 중단하자는데 이게 바람직한 건데.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우기는 것처럼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 해명 자료에는 이런 언급이 없어요. 아무튼 TV조선은 거의 정부 측의 해명을 실어주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왜곡을 했다. 근데 이제 이날 SBS, JTBC, MBN 빼고 이런 보도가 다 나왔어요. 근데 MBC나 채널A는 그나마 정부 입장을 좀 실어준 편이고 하지만 대부분이 지나치게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날뿐만이 아니고 거의 매일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보도가 그 보도 같은 게 매일 나와요. 네. 사실. TV조선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보도가 참 문제인 게 심지어 이 보도 제목이 인터넷판하고 실제 방송하고 보도 제목이 다른 거 아시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방송사들이 이건 신문사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지면에 나가는 거랑 방송에 나가는 거랑 인터넷판 제목이랑 다르게 뽑아요. 꼭. 맞아요. 인터넷에 더 자극적으로 딱 이렇게 클릭수 높이려고. 네. 방송사는 이게 더 효과가 큰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뉴스를 직접 보는 시대가 지났어요. 물론 많이들 지금도 많이 보시지만은 영향력이 크지만은 근데 특히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본다고 그래서 폰으로 그냥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포털로 거의 또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들어가죠. 그러면은 거기는 언론사 이름도 안 떠요. 제목만 뜬단 말이죠. 제목만. 그래서 제목을 상당히 자극적으로 뽑는 경향이 높은데 TV조선이 방송에서는 이 관련 보도 제목을 건설사 반발 중단 곧 결정 멀쩡히 뽑았죠. 보도 내용 개판이더라도. 네네. 근데 인터넷판 제목이 뭐냐면은 건설사 반발에도 5, 6호기 중단 강행 이렇게 뽑아버렸어요. 강행? 네. 강행? 심지어 중단이 아직 되지도 않았어 이때는. 지금도 아직 안 됐어요 공사 중단은. 맞아요. 일시 중단도 안 된 상태예요. 타워 크레인 이런 거 엄청 큰 것만 몇 개 중단시켰어. 근데 이거 지금 건설사 반발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5, 6호기 중단을 강행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버린 거예요. 심각한 거짓말이죠 이거는. 네. 아무튼 TV조선이 가장 심각합니다. TV조선이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탈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왜곡 보도를 냈어요. 제가 탈곡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죠. 그 환경발전 마이크 샬렌버거 이것도 조선비주, 조선일보, TV조선. 아무튼 간에 거의 뭐 정말 전사적으로 힘을 모아서 네. 하고 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TV조선 뭐 오늘의 전원책 계속 해야죠. 오늘의 전원책. 네, TV조선이 7월 11일입니다. 또 그 다음 날이네. 요거는 이제 다른 내용인데 우리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교사분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거 아시죠? 네네네. 2014년 5월달에 5월달을 기해서 시국선언 교사가 28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전교조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많은 교사들이 그냥 하신 거예요. 그쵸. 그 상태에서 근데 사실 안 하기 어려웠어요. 네. 안 하기 어려웠어요. 네. 워낙에. 놀라운 게 이때 이제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 하 교육부가 2015년에 287명을 전부 고발했어요. 네. 정말 부지런해. 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고발됐으니까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287명 대부분이 기소 유예, 약식 기소, 불구속. 이게 뭐예요? 거의 다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 시도교육청, 왜냐하면 이제 교사들은 네. 그 소속된 교육청이 다르잖아요. 거기 다 통보해줬어요. 이걸 왜 통보해주는 이유는
어쨌든 혐의는 없어서 기소 유예되고 약식 기소되지만은 교육청에 따라서는 징계를 할 수 있거든요. 교육부가 원한 게 그거예요. 일단 고발이 되면 징계를 해야 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예. 그게 뭔가요? 정치적 중립 위반. 그거예요. 예. 나 그거를 이유로.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각 교육청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날 서울시 교육감이 조희연 교육감이 그 이제 서울시에 포함된 교사가 14분이셨는데 네. 전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겠다 밝혔어요. 두 번째네요. 충북교육청이 먼저 하셨고 네.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서울시 교육청이 두 번째로 하신 겁니다. 그러자 TV조선이 11일 날 전원책 우리 앵커가 뭐라고 말씀해요? 아주 언어의 마술사야. 딱 보도 시작하자마자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 이제 서울시 교사들은 정말 서울특별시 교사 대우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나도 좋을 듯하기 때문입니다. 비꼬는 거죠. 정치적 중립에 징계도 안 하니까 정치적 중립 벗어나라. 예.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사실상 징계를 해야 한다는 보도를 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 상당히 심각한 건데 일단 뭐 법이나 또는 저 복무 규정이 있겠죠. 교사들도 이런 규정을 떠나서 서울시래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라는 요구가 과연 정치적 중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세월호 인양하라 이런 구호도 다 맨날 정치적 구호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뭐 굳이 법을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법하고 교원법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공무원 및 교사들의 정치적 참여를 엄청나게 제한하고 있어요. 거의 최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거의 제한하는 정도예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거의 뭐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교원의 정치적 참여까지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법이. 일본도 그렇게 안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나라가 비슷한 나라가 어디냐? 북한. 네. 네. 뭐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이 법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법을 그대로 두더라도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한다는 마인드 자체가 글러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TV조선만 얘기한 거는 방송사에서는 TV조선만 이걸 보도했어요. 그래요? 네. 신문 시국선언 그 교사 징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신문도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어디가 또 이런 식으로 보도했나요? 일단 요거 관련해서 아예 보도를 안 낸 매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동아일보랑 한겨레. 근데 보도를 안 낸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징계 안 하겠다는데 뭐. 그렇죠. 뭐 네. 그건 선택인데 네. 보도를 했는데 문제가 좀 있는 곳이 그러니까 경향신문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또 한국일보가 보도를 네. 한 거잖아요. 근데 경향신문만 그냥 사실관계를 딱 전달하고 끝냈고 스트레이트군요. 네, 나머지 조선, 중앙, 한국은 다 이게 약간 정치적 논란이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직권남용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TV조선처럼 막 세게 말은 안 했나 이렇게 보다. 얘기를 하고 네. 조선일보는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네, 보도 제목을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교사가 법 위반에도 정권 바뀌면 면제부? 이거 뭐야? 전원책 앵커 멘트잖아. 조선일보 보셨어요. 큐시트에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나? 그런 걸 공유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 대본을 신문에 써놨어. 그러니까 대본을 미리 이게 준비해 주는 거야 기자들이. 축하드립니다. 네. 참 앵커 편하게 하시네. 네, 뭐 내용은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야. 아예.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법 위반도 물음표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법 위반? 네. 빠져나갈 수 네, 있게.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원전 그 핵발전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동아일보가 어제면은 13일이죠. 12일이죠. 12일 날 되게 대대적으로 내놓은 보도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건 좀 유명했을 거예요. 어제 인터넷에서 원전 중단에 대한 결정을 정부가 3마디로 결정했다.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해서 쓰겠냐? 라는 그런 보도를 내놨어요. 그 오류코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진짜 3마디 했대요? 3마디를 했는데 그 근거는 회의록이라는 거예요. 관련 논의가 있었던 회의록이라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심지어 그 안건 자체가 정식 안건이 아니라 구두보고 안건이었대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구두보고 안건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그렇게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건을 그렇게 다뤘다? 이건 문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이게 사실은
보고서는 12일 나왔는데 13일 날 동아일보가 또 후속 보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보고서가 연이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반박 브리핑 해명 자료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세 마디라고 하지만 속기록이 아니라 요약된 그 회의록에 따른 것이고 실제 회의는 20분 이상 충분히 얘기가 좀 됐고 그 안에서 특히 공론화하자는 것 자체는 사실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안건이잖아요. 전문가들과 함께 그렇죠. 공론화하자고 하니까 누가 반박하겠어요. 그건 넘어갔는데 공사전당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책은 마련이 됐는가 가지고서 좀 경론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게 얘기 좀 많이 됐다고 해요. 그게 이제 반박이었고 또 하나는 그게 그 구두보고 안건이 아니었다. 정식 안건이었고 사전에 이거 논의할 거라고도 다 얘기됐다. 아 그거를 저기 정부가 다 해명을 하셨어요? 해명 공식 그 자료를, 자료를 내놨어요. 내셨구나. 네, 자료 보도 자료 바로 반박 보도 자료를 내놨어요. 아니 동아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네, 반박을 하신 걸 동아일보가 거예요. 하니까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 이렇게 네. 보도를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 문재인 정부가 또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정부와 달리 되게 빨리빨리 대응하는 편이에요. 7월 12일 YTN 국무총리실은 신고리 원전 오륙호기 일시 중단 결정은 국무회의 정식 안건으로 다뤄졌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고리 원전 건설 일시 중단이 국무회의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관련해서는 이 12일 날 나온 보도에서는 좀 보도 자체가 부실한 게 회의록 가지고서 그렇게 썼는데 당연히 속기록과 다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받았으면 속기록과는 다르기 때문에 추가 취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실제 그렇게 회의가 졸속으로 추진이 됐는지. 왜 근데- 저렇게 보도를 썼는지 알겠다. 네, 근데 그런 내용이 사실상 이 12일자 보도에는 안 들어있고 다 익명의 뭐 차관회의 참석자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이건 국무회의인데 차관회의 참석자의 뭐 익명 발언을 이렇게 붙여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놓고 사파가 되게 웃겨요. 여러 명 국무회의 동그랗게 테이블에 앉아있는 누가 사람들을 참여했는지도 다 네, 알고 있네. 다 그려놓고 그 사람들 머리 위로 다 이렇게 점점점 침묵을 의미하는 그 말표 있죠. 그거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말을 안 했다는 침묵했다. 세 회의를 명은 안 세 마디만 네. 세 명이 하고 뭐 나머지는 다 침묵했다는 걸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관계가 좀 다 어쨌든 네. 국무조정실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완전 다르다라는 해명을 내놨는데 사실 요거 관련해서는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저는 이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이 보도 제목이 뭐냐면 원전 중단 결정 세 마디 회의로 끝났다 이거거든요. 근데 아까 봉우 씨가 말한 것처럼 원전 중단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논의를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보도의 앞에 사실관계가 설령 다 맞았다고 해도 설령 세 마디로 회의가 다 끝난 게 맞다고 해도 사실관계 다르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보도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그 왜곡 보도죠. 사실 이것은 이 안에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거는 명백하게 말하면 공론화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것이냐. 이 여부가 논의가 된 거고 그게 결정된 거예요. 절대 원전 중단 결정하지 않았어요. 이 신고리 5,6호기라고 써주긴 했네. 밑에 그래도. 조그맣게 거의 썼어요. 안 보인다. 안 보여. 아주 작게 신고리 5,6호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워딩 가지고 장난치는 게 얘네들의 이 프레이밍 방식이에요, 사실은. 이게 예. 일면 보도였어요. 일면에다가 이런 제목을 박아놓으면 사람들이 사실 보도를 그렇게 많이 제목 보고 넘어가지 일일이 끝까지 안 읽어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사 안에서도 그 표현을 계속 혼용했었어요. 공사 중단 방침 결정, 원전 건설 중단을 놓고 그렇게 쓰다가 또 한쪽에서는 공사 일시 중단 결정 이런 표현들을 막 섞었어요. 마치 그것들이 차이가 없는 것처럼. 같은 것처럼. 네. 저거는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실력이 없는 거다. 그냥 막 쓴 것 같은데. 네,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제목은 네. 제목은 저렇게 뽑은 건 일부러 100%예요. 일부러 저렇게 뽑는 거예요. 아니 신고리 5,6호기라고 써야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어쨌든 동아일보는 13일자 보도에다가 또 뭐라고 했냐면 후속 보도로 그 국무회의에 참여한 사람들 만나봤는데 그거 뭐 원전 그 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결정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하는데 12일 날은 세 마디라고 하더니 이제 다음 날은 그렇게까지 말 안 해요. 그렇게까지 말 안 해요. 그래도 조금 기가 죽었네. 예. 뭐 어쨌든 확인해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뭐 어떻게 계속 후속 보도가 나올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사실 더 좀 심각한 보도가 있었어요. 12일 날 있었던 보도가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국가정보원이 요새 자체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TF를 꾸렸죠. 맞습니다. 근데 11일 날 뭘 조사할지 우리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적폐청산을 할지 항목을 다 확정해서 공개를 했어요. 한 10개 되죠? 그게? 13가지가 있는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논두렁 시계 사건 그것도 포함이 됐고요. 민간인 사찰 의혹, 뭐 국정원 댓글 사건 다 포함이 됐어요. 근데 이게 유독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다 몰려있다 이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떤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시기에 정말 심각하게 그렇죠. 정치 어떤 그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구나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정치적 음모다. 이거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어떤 보복이다. 네,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 의혹이 그때만 있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뭐 그 예전에 있었던 게 있으면 그것도 말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조사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서훈 국정원장이 말을 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꺼내면서 헛소리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긴 한데요. 일단 국정원 내부적으로도 그 요거 적폐청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직원들이.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정원 직원의 80%가 적폐청산 TF 있어야 된다. 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라고 응답을 했고요. 심지어 높아요. 내가 아는 게 있으면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응답도 78%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정말 의지가 높은 거예요.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지금 아주 어깃장을 놓으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보호만 하면 정치적 뭐라고 하네. 그렇죠. 근데 이 자유한국당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조선일보가 이제 받아쓰고 내면화해서 받아쓰고 있다. 일단 내면화했대. 일면 그 팔면봉 그 아무말 잔치하는 팔면봉에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국정원 지난 정권 정치적 논란 13건 조사하겠다고 다음 정권에선 그 조사가 조사받을 확률 100%. 다음 정권을 잡는다고 확신하고 있네.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다음엔 정권 바뀔 거야.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할 거니까. 알았어. 네, 뭐 약간 그런 망상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이 정도면은 특정 세력 지지하는 거 아니야? 당보죠, 당보.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보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너무 괘씸한 게 요 적폐청산 조사가 정치적이다라는 걸 깔고서 하는 얘기잖아요. 정권 바뀔 것도 깔고. 그래서 너무 많은 걸 깔고 있어서. 진짜. 아니 보도인데 언론 보도인데 왜 이렇게 뭘 까냐 마음대로. 전제 조건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네. 또 이제 이어진 그 관련 보도가 제목이 국정원 과거캐기를 1순위로. 이게 진짜 제목이거든요. 국정원 과거캐기를 1순위로 그리고 북 ICBM은 평가져라 이렇게 했는데요. 뭐 요 두 번째 거는 조금 여기다 이따가 또 ICBM 갖다 끼는 거 봐. 요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국정원 그 과거캐기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 적폐청산 13개 항목을 조사하겠다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과거캐기라 그랬어? 이 기사 안에 자유한국당 그 국정원 안에 뭐라 그러지?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있고 야당 의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여당 의원들은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사 안에서 그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 말하고 있는 그 주장은 한 400여 자 정도 전달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당 의원들 주장은 한 몇 자 정도 했을까요? 절반 되나요? 200? 100자? 100자? 200자? 175자. 야, 내가 이거 더 가까웠어. 이번보다 더 근접했다. 양심선 절반 정도는 해준다고. 네. 거의 뭐 절반이 조금 못 미치게 이렇게 해줬는데 심지어 그 여당 그 정보위 관계자 관련해서는 실명으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관계자, 익명의 관계자인 거고 자유한국당 소속 그 의원, 그 정보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다 이름 실명으로 신빙성 있게. 이철호 씨 나왔습니까? 그럼? 네, 당연히 나오죠. 그다음에 간사 그 이완영 의원도 서청원 의원 이런 분들도 다 이름을. 또 우리 이완영 의원 하면 또 국정원 직원이 몇 명인지 기밀을 까버린 사람이죠. 네, 그런 분들의 이름이 등장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에 ICBM 이게 나왔죠. 갑자기 왜 들어가냐? 이날 국정원이 발표한 그 내용 중에 13가지 항목 말고 또 하나 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북한이 요번에 그 4일날 냈던 그 ICBM 요게 얘네가 아직 ICBM급 사거리는 ICBM급인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국정원이 파악하기엔 그랬다고.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화가 났어. 왜? 북한은 ICBM이라는데 왜 안 믿어? 북한 너무 믿네. 아니 미국도 재진입 기술은 못했다 그랬어. 근데 화가 났잖아요. 봐봐요. 평가절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미국도 평가절하했네. ICBM 국정원이 북한 ICBM 평가절하를 했다. 제목을 저딴 식으로 뽑냐. 뽑는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요렇게 붙어있는 기사가 6면 머리 기사거든요. 근데 이 기사 안에는 ICBM 얘기가 한 글자도 없어요. 야씨, 야씨. 이 기사 안에는 ICBM 관련된 내용이 정말 단 한 글자도 그럼 없고요. 제목만 뽑은 거야 그렇게? 제목을 이렇게 뽑아놓고 그 실질적으로 요거 관련된 내용은 다른 요 기사 아래 배치된 다른 기사에다가 써놨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목을 그 내용을 다른 기사에다가만 붙여야지 안 다룬 기사에다가도 이걸 붙여놓은 거야 그냥. 광고 효과, 홍보 효과, ICBM 평가절하했다는 말을 너무 하고 싶어서. 너무 이상하죠. 야, 요건 신문에서만 할 수 있는 장난이다. 네, 너무 심각했고요. 약간 부럽다. 방송을 못하는 장난이다. 근데 뭐 어쨌든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걸 보아하니 이것은 종북신문이 분명하다. 이거 재밌네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북조선 TV, 북조선일보. 또 하나 그 국정원 SNS 장악 문건 관련 보도들이 어쨌든 다른 신문에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는 이날에도 다른 별도 보도를 내놓지 않고 위에 말씀드렸던 그 기사의 중간 부분에 짧게 한 줄로 또 그게 어떤 보도였는지를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밑에 바로 이명박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붙여줘요. 이명박 정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6년 전 일을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겠느냐면서도 정치 공작이며 보복이라고 했다. 이거를 붙여줍니다. 미련이 계속 남는 거야. 그 정치 보복이라는 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숨만 쉬어도 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진짜 보복 당하면 아주 큰일 나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생각지도 않게 그래도 아주 충실한 방송이 됐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꾸 제가 방송에서 지금 KBS, MBC 얘기를 오늘 안 했는데 저번 방송에서 그래도 김홍희 소장님이 하셨죠? 예. 네네네. MBC 요새 난립니다 사실. 고용노동부한테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막 방송 보도에서 대놓고. 그 성대모사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아무튼 심각합니다. 방송 시작 전에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심각해요. 네. 제가 볼 땐 고용노동부가 진짜 영혼 없는 공무원이 안 되려면요. MBC, 경영진 털어줘야 됩니다. 다 털어서 구속시켜야 돼요. 머리 자르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연이 다른 한 212개 단체 정도 전국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서 오늘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이라고 연대체를 발족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오늘 하고 왔는데 많이들 참석을 해주셨고 분야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단체가 참석해 주셨고 오늘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짜 KBS, MBC 경영진을 퇴출시키기 위한 사실 퇴출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정말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저희 또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다 이제 앞으로 홍보가 나갈 거니까요. 다음 방송쯤에는 이거 탈곡기에서도 뭔가 광고가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자신이 없는. 제가 하는 건 아니라서. 표정이 어두우셔서. 네. 아무튼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방송 이후에 곧바로 오늘 발족식에서 어떤 말씀들이 오고 갔는지 그대로 실황을 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거기까지 꼭 들어주시고 비록 그렇게 막 썩 재밌진 않지만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정말 말씀들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정말 한번 들어볼 만한. 네, 그리고 사회 각계에서 오셔서 뭐 민주노총 그리고 저 농민총연맹 민변 뭐 환경단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심지어는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까지 오셨죠. 네. 본인이 민족문제연구소가 KBS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오늘 증언을 하셨어요. 그거 재밌겠네요. 그 부분은 정말 재밌어요. 또 임원영 소장님이 말씀을 잘하셨 또. 네, 민족문제연구소 임원영 소장님이 오늘 또 연는 말씀하셨는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들 많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68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지금부터 7월 13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립니다. 먼저 제가 아무튼 오늘 사회를 보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너무 급박하게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차게 이제부터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중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신 분들을 위해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오늘 KBS, MBC를 정상화시키자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서 시민행동을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는지, 왜 갑자기 KBS, MBC 정상화인가, 이런 이야기를 여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짧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저기 쉽게 보면서 2분 동안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된 그 촛불 집회가 결국 22차례에 걸쳐 촛불 혁명으로 발전하면서 그 박근혜를 몰아내고 문재인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이 정부가 들어선 뒤에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검찰, 그리고 앞으로 재벌이나의 경제민주화도 잘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촛불 집회에서 시민들이 가장 뜨겁게 요구했던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중에 유독 언론개혁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KBS와 MBC가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언론 자유를 누리던 두 공영방송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완전히 부역 언론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MBC는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기자들, PD들 해고하고 귀양살이 보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KBS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월호 때나 박근혜 탄핵 때나, 이거는 세계 그 어느 정치 선진국에도 있을 수 없는, 말하자면 불안당 같은 경영진이 방송을 망쳐버렸습니다. 국민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시청료로 운영하는 KBS, 그리고 국민의 방송 MBC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MBC 노조와 KBS 새 노조가 김장겸 물러나라,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영주 사퇴해라 해도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KBS 이사장이라는 이인호라는 여성, 친일파의 손녀, 그리고 뉴라이트의 핵심, 이 여성 전혀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대영 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KBS, MBC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결성하는 이유는, 이대로 두면은 절대로 KBS, MBC 공정방송, 자유언론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미 전국에서 210개가 넘는 단체들이 참여했고, 그동안 이 모임을 준비한 실무자들이 대단히 훌륭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추진하면 KBS, MBC의 부역자들 청산하고 언론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저희와 함께 열심히 하신다면 우리가 다시 KBS와 MBC로 즐거운 마음으로 채널을 돌리는 날이 곧 오리라고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KBS와 MBC의 전국언론노조 본부장님들 모시고 이야기 듣겠는데요. 지금 KBS, MBC 정상화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빨리 호응해 주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KBS, MBC를 요즘 누가 보냐, 필요 없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부에서 왜 KBS와 MBC를 정상화해야 되는지 그 절실함을 얼마나 많이 국민들에게 알리는가, 이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말씀은 제가 조금 길게, 다른 선생님들께는 2분 발언을 요청드렸는데 5분을 크게 써서 제가 5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장님께서 나와주시겠습니다. 먼저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장 성재호입니다. 일일이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인사드리는 점 너무 죄송하고요. 또 저희 일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또 송구한 마음 정말 큽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저희가 이제 현재 지금 고대영 사장 체제인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장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그거 먼저 보시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시간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가장 조용하다고 그러죠. 가장 조용한 게 아니고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보도본부장한테 물었어요. 좀 이따 대답하세요. 보도본부장 대답하세요. 답변하지 마. 에? 답변하지 마. 에? 박근혜는 퇴진하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고대영은 퇴진하라! 고대영은 퇴진하라! 이사회는 해체하라! 이사회는 해체하라! 절대 다수의 90% 가까운 KBS 내부 구성원들이 고대영 사장의 사진 사표와 이인호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조하고 그다음에 10개 사내 직능협회 대표들 어제 회의를 했고요. 저희 결과 이사장님한테 불행한 일이 하지만 저희가 용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좀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도청 의혹을 받고 있던 한 기자의 휴대폰을 직접 바꿔준 일도 있었습니다. 예, 뭐 영상 짧게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뭐 천하의 고대영은 아닙니다. 원래 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KBS에 있어서는 안 될 반공영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실 거로 믿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고. 근데 저희가 사장도 사실은 중간에 한번 쫓아내봤지만 결국은 이 낙하산 사장 뒤에는 권력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KBS는 9시 뉴스는 15% 가까운 시청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절대로 우리가 그냥 버려둬서는 안 될 우리 소중한 우리 KBS 인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 박근혜가 임명해 놓은 고대영 사장 그리고 이인호 이사장 그 이사회 체제를 빨리 해체시키지 않고서는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의 임명 당시부터 청와대에 낙점 의혹들이 일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제기됐었고요. 사실상 저희는 박근혜가
심어놓은 방송장을 위한 낙하산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른바 한한상 선생님을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혀서 출연을 취소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사건이 불거지니까 담당 국장을 직위해제시켜서 꼬리를 자르려고 했지만 사실 그 국장 그리고 그 말고도 우리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KBS 뉴스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이 보도국장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뉴스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그대로 놔둔 채 이른바 시청자를 농단하고 국민을 농단하는 사람은 고대영 사장이고 그 고대영 사장의 뒤를 지켜주는 게 이인호 이사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체제를 뽑기 위해서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곳곳에 지금 현수막을 저희가 걸고 있고요. 매일매일 사장, 출퇴근길에 사장을 지금 계속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사장이 얼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도망 다닙니다. 심지어는 화물 운반하고 쓰레기 운반하는 엘리베이터 통해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얼굴을 지금 4주째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많이 겁내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당연히 총파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조가 지금 2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협의를 거쳐서 총파업 준비해서 안에서 싸울 거고요. 다만 저희가 파업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이른바 이야기가 되지 않는 정말 불량 이사들이 있어요. 뭐 조호석 같은 현재 그저께도 언론 보도에 나왔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또 떠들고 다닙니다. 언론의 공경에 이런 이사들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해임을 촉구하는 그런 운동, 아까 보셨다시피 블랙리스트라든지 도청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 다 고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사장과 이사회를 내쫓기 위한 이런 싸움을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총파업도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안에서 싸우고 밖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 박근혜가 심어놓은 이 대리인들, 방송장악 대리인들 쫓아내고 새롭게 공영방송 국민의 품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국 위원장님 바로 나와서 해주세요. 예,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김현국 본부장입니다. 저희도 동영상 먼저 보시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요즘 꿈은 뭐냐면 MBC 사장님이 나가시는 겁니다. 사장님이 나가기를 원할 때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예라고 응답하신 분이 응답자의 95.4%입니다. 3명 중 2명은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박문진 이사들 역시 현 MBC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95.9%였습니다. MBC는 지난 7년간 대한민국 최악의 노동 탄압 사업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10명이 해고됐습니다. 79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187명이 원래 일자리에서 쫓겨나 신사옥 관리, 스케이트장 관리, 영업직으로 쫓겨났습니다. 기자, PD, 아나운서들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2010년 171 파업 이후 19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여러 차례 구속영장도 청구됐습니다. 저희가 멈추지 않고 싸운 이유는 근로조건 때문입니다. 그 단 하나의 근로조건 때문입니다. 다른 사업장과 다른 언론사만의 특수한 근로조건, 그건 공정방송이었습니다. 공정방송을 할 수 없으면 저희는 이 회사 다니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MBC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왜 우리가 다시 관심 가지고 살려야 되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많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MBC 뉴스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자였습니다. 보도국에서 쫓겨난 지 이제 6년째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1987년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87년 6월 항쟁, 명동 성당 앞에서 MBC 취재 차량이 돌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시위 소식은 보도되지 않았고 늘 전두환 대통령으로 시작하는 땡전 뉴스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돌 맞고 돌아온 젊은 기자들이 87년 12월에 대한민국 언론사상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파업을 하고 공정방송 협의회를 만들어서 사측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MBC가 부족하나마 조금씩 공정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받는 방송이 되었었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지금 MBC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저희는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도와주신다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 반드시 MBC 살려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 이 자리를 조금 색다르지 않습니까? 기존의 다른 그 발족식과는 조금 달리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그 연대, 그러니까 시민행동 자체를 수평적 연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어서 그 개념으로 오늘 이 자리도 동그랗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시민행동이 어떻게 꾸려졌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인지 오늘 방금 전에 저희가 대표자 회의가 끝났는데요. 시민행동의 공동운영위원장님을 맡으신 박서군 민원연 공동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신속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요. 발족 경과는 시작은 7월 3일 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촛불항쟁을 거치고 정권교체까지 됐지만 KBS, MBC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계속 외국 편파 보도를 남발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KBS, MBC 내부에서 그 언론 해협 언론인들이 투쟁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하자. 그래서 KBS, MBC의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요. 쭉 여러 가지 몇 차례 기획회의를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 전에 이 18정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자, 2페이지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직 명칭은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으로 하기로 했고요. 약칭 KBS, MBC 시민행동, 애칭은 이제 요 앞에 표지를 보시죠. 돌아오라. 이 마봉추는 MBC의 애칭 거 아시죠? 고봉수는 KBS 애칭인데 이게 MBC 색깔이고 KBS 색깔이고 나머지는 검은색입니다. 예, 그래서 줄여서 돌마구를 좀 앞으로 마구마구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그런 키워드로 만들자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슬로건도 아주 간단하게 KBS, MBC를 국민품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돼 있고요. 최고 결규로 대표자인데 대표자인은 참여자한테 대표로 모든 참여자한테 대표를 하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도 모든 참여단체 집행 책임자로 하자. 예, 공동운영위원장으로 대표자에서 저하고 전국 언론노조 김한균 위원장님이 두 사람으로 일단 됐고 추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로 아마 선임해 나갈 겁니다. 지금 현재 너무 짧은 시간이라 가지고 우선 먼저 출범하면서 개문발차는 그래서 계속 좀 더 많이 참가도 시키고 그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활동도 좀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다음 실무집행은 홍보기획단과 조직총무팀을 구성을 하고 이것도 뭐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더 아마 실무팀들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표 이메일 홈페이지를 change KBS, MBC 아주 간단하게 가자는 겁니다. KBS, MBC를 바꾸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멘토단을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멘토단은 현재 말하자면 위쪽돼 있는 분이 리스트에 나와 있고요. 추가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활동인데요. 활동은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KBS, MBC 내부에서 지금 이미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상화 투쟁과 함께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뭐 사실 KBS, MBC의 진짜 주인이죠. 시민들이,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그런 KBS 정상화 여론을 만들어서 함께 상승작용을 해서 기필코 KBS, MBC 사장과 이사들을 교체를 하고
말하자면 국민의 방송으로 정상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그게 안팎이 함께 진행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특히 온라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사업 계획은 카드뉴스,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포하는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왜 정상화해야 되느냐 하는 점하고, 그 다음에 정상화되면 방송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콘텐츠로 많이 만들어서 함께, 이게 바로 내일이다. 다른 사람 일이 아니라 내일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좀 가시화시키자는 거고요. 그래서 LED 홍보 차량을 마련해서 좀 주요 지역을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동영상들을 유포를 시켜 나가는. 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가 단체들이 좀 역할 분담을 해서 당번을 짜서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KBS, MBC는 내부 투쟁해야 되고 또 다른 단위들도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분담해 줘야 되는 그걸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내부의 투쟁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의 KBS, MBC 투쟁 현황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계속 배포를 해 나가는 거로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래서 SNS를 통해서 많이 알리고 자체 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들이 자체 망을 통해서 마구마구 좀 알려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회 등 시민행동 차원의 별도 이벤트를 하는데, 그래서 우선 먼저 시작하는 게 여기 돌마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세대풍으로 돌마고 불금 파티, 불금이란 거 아시죠? 불타는 금요일, 매주 금요일 날 저녁에 돌마고 파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돌마고 불금 파티를 다음 주 금요일 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KBS, 그 다음 주는 MBC, 그 다음 또 다시 KBS 앞에, MBC 앞에, KBS 앞과 MBC 앞을 매주 금요일 날마다 7시에 돌마고 불금 파티를 한다. 문화재를 갖다 또 파티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예.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아마 거대한 촛불 항쟁과 같은 그런 양상으로 아마 확대되지 않겠나. 대략 아마 저희들이 추정한 건데, 이 시작은 이 휴가철에 시작합니다. 휴가철을 관통해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대개 이 8월 말 9월 초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아마 거세게 불이 번져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시작하는 거다. 예,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해자 정언대를 25일 날 이 보도 피해자가 전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눈에 띄는 대표적인 그런 내용들을 하기로 했고요. 뭐 전국적으로 하고 지역단체와 논의해서 전국 순회 문화제, 토크 콘서트 등도 진행하는, 이거는 막 그냥 맛배기 수준의 사업 계획입니다. 우선 맛배기. 그 외에도 아마 일이 진행되다 보면 수많은 국민들이 또 시청자들이, 시민들이 아마 제안들을 하면서 진화해 갈 것이다. 그래서 기필코 마침내 KBS, MBC 정상화 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연대 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제가 먼저 임재경 선생님 연대 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민원연 이사이시고요. 전 한겨레 신문 부사장이셨습니다. 선생님 나와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게 KBS, MBC를 사실 보고 싶지 않아도 집에서는 9시, 11시 이렇게 봐요. 보는데 KBS는 반성은커녕 나와서 이렇게 앵커들이 얘기하는 거 보고 그러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무슨 음모가 있는 거다. 한간에 말이죠. 그리고 제목 이렇게 붙이는 거 보면은 촛불 시위가 있은 지 거의 8개월 되어 갔는데 전혀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혹은 PD들이 170명이 들고 일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KBS, MBC 개혁을 하자. 개혁이 행정부의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KBS, MBC의 잘못된 점, 적폐는 내부의 종사자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분들이 일어나서 주장을 하고 시민들이 호응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지 오래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은 KBS, MBC의 내부 종사자들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뜻있는 분들이 시민행동 이런 시민단체 조직을 만드는 것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베이스를 기초를 좀 넓히는 운동을 여기에 앉아주신 여러 선생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전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임원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예, 돌마고를 위해서 MBC와 KBS 노조 여러분 존경하고 강력한 적극적인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저희들 민족문제연구소는 사실 이건 저희들하고 하는 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모임이 안 나왔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전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매일 나오는 걸 보고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범죄의 집단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해서 이 사람들은 사장직이나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박근혜 방 옆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범죄 집단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저들 연구소를 말씀드리면은 연구소 자체와 저 자체가 피해자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가 얼마나 민족문제연구소 친일 청산을 싫어하는 건 다 아시죠. 우리가 KBS와 함께 그동안에 역대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때까지 공문 대통령이 준 공문 자기 명부를 KBS를 통해서 다 입수를 했습니다. 100%는 아닌데 거의 입수를 했어요. 그 중에서 친일파를 6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투여해서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이미 국장까지 다 허가받았다고 우리도 KBS, MBC 상종을 안 할 때니까 누누이 확인을 하고 못하겠다고 당신들은 그런데 누누이 이번엔 자신 있다. 반드시 내보낸다는 확약을 받고 했는데 다 해놓고 나니까 안 나와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안 나와요. 저 자신도 이 두 방송에 몇 번인가 뭐 기억도 안 나요. 아예 출연도 안 하는데 틀림없이 나간다거나 확약을 받고 나중에는 국장까지 오케이 받았다. 틀림없이 나간다. 녹화했는데 안 나와요. 몇 번 쏘갔습니다. 그 뒤부터는 국장 허가 맡았다 해도 아예 출연도 안 하고 그 뒤부터는 전화도 없습니다. 박근혜 된 뒤부터는. 이래서 이거는 전 국민을 피해, 전 국민이 바보를 만드는, 전 국민을 멍청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전 국민이 다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한한성 전 총리처럼 유명한 분은 저렇게 막 떠들어주는데 안 떠들어주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범죄 집단을 저는 이걸 적폐청산 특호라고 부르요. 특호. 1호는 적폐청산 1호는 정치인들, 2호는 경제인들. 그런데 1호와 2호를 만들어내는 배후 세력 특호, 적폐청산 특호가 KBS와 MBC다. 그러니까 적폐청산 특호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 청산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성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종교계에서 이번에 같이 연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불교 등 많은 단체, 한 50여 개 단체가 함께 하셨는데요. 대표로 기독교에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임순애 미디어 기독연대 공동대표님 발언 듣겠습니다. 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공영방송 KBS와 MBC가 망가지기 시작한 날, 그러니까 9년 전에 KBS 정현주 사장님이 이사회에서 쫓겨나시던 날,
그날 KBS 본관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날 밤새우던 몇 분도 영등포 경찰서에 잡혀가셨어요. 그날 그 자리에는 이재명 시장님도 그때 민주당 부대변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날 같이 밤을 샜었고요. 정청래 의원이 그 문방위원이었는데 정청래 의원도 그날 밤을 새우다가 영등포 경찰서에 잡혀가셨었죠.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KBS와 MBC가 망가지기 시작했던 날입니다. 이제 저희가 9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KBS, MBC에서 파업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해직을 당했습니다.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 첫 번째는 그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해직당한 분들의 그 복직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고대영 사장 저희가 고소를 했죠. 고소를 해서 반드시 사법 처리 당해서 사장직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MBC 특별 그 고용 감독 지금 근로 감독 받고 있죠. 그 감독 결과에 따라서 김장겸 사장도 자리를 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정상화되고 망가진 공영방송을 다시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그 기독교 언론위원회 NCC도 저희가 사실 언론위원회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독립조직으로 만들어서 지난 거의 3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요.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예, 이어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이번에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에서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님이시고요. 연대회의 공동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이게 원이 수평적 관계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지지하고 오늘 모임을 발족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 민주화의 과정에서 지난 한 3, 40년을 회고해 본다면 오늘 대선배님들이 사실은 이런 모임을 위해 또 발언하시는 이런 기회를 저희가 막았어야 하는데 아직 성취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18세 참정권 운동을 주장했던 YMCA가 선거법 개정이 되지 못해서 대선 모의 투표를 선관위에 허락을 받고 해봤는데 한 7만 명 선거인단을 등록하고 5만 명 넘게 투표를 했습니다. 39% 가까이 받은 그 문재인 후보가 1등을 했고요. 36% 받은 심상정 후보가 2등을 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유권자인 청소년에게 물어봤어요. 한번 밝혀줄 수 있겠냐, 본인이 찍었던 말을 했더니 투표가 나오는 우리 청소년이 하는 말이 방송에서 보니까 심상정 후보가 청소년 얘기 제일 많이 했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송이 공공적으로 보여줘야 될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대목이었고요. 그런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영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대표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안에서 종사자들이 열심히 싸워주고 계실 때 밖에서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이 일을 알리는 일을 위해 저희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민변의 언론위원회 이강혁 위원장님 지지 발언 듣겠습니다. 예, 저도 같은 취지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행동 결성 환영 지지 적극 지지하고 또 그 참여 의지를 밝히는 바이고요. 좀 최근에 고민하면서 우리 함께 고민하고 더 좀 그 주의해야 될 바에 대해서 좀 의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정상화 행동, 시민행동의 결국 핵심적인 목표는 이제 그 기존 그 적폐 세력을 양 공영방송사 안에서 척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 적폐 세력들이 기존의 언론계에서 그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에서 제기되어 왔던
공영방송 사장 경영진들의 임기 보장이라는 하나의 절차적 가치를 내세우고 원용하면서 자신들의 임기를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곧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주장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공영방송 사장 임기 보장의 가치가 많이 제기됐던 것이, 예를 들면 2008년도 KBS 정현주 사장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외부로부터의 속가내기가 되겠습니다만, 당시에 그야말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어떤 생트집잡기식으로 외부 정치 권력에 의해서 그런 김영준 사장님 축출이 이루어졌던 데 반해서 현재 상황은 내부 구성원들이 중심이 돼서 바로 지금 현 경영진들의 무능과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공영방송 정상화하기 위한 운동의 목표로서 이제 제기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전혀 다른 맥락이고, 우리가 그러한 주장 원형들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결국은 법적인 절차로까지도 들어갈 것이 예상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제1야당이라든가 많은 정치 세력들을 정치적인 명분으로 소재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우 치밀하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각 경영진들, 예를 들면 김장현 고대영 사장들이 다소 막연하게 기존의 그러한 적폐 세력들 속에 속해 있었다라는 어떤 연좌제적 책임을 거론하는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행위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법적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밝혀내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국회 차원에서의 이 언론 적폐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해서 진상조사를 더 구체적인 각각 행위 책임을 묻는 근거로서 확보를 하고, 또 이를 넓게 공유하는 그런 작업들이 우선적으로 좀 중점을 우리가 두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전국 농민의 총연맹 김용호 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아까 MBC 위원장님이 땡전 뉴스를 말씀하셨는데, 지겨운 땡전 뉴스 이후 KBS, MBC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이 됐던 기억을 합니다. 근데 다시 지금에 이르렀는데, 또다시 그러면 권력이 바뀌면은 또 돌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절대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번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권력이 바뀌면 다시 땡전 뉴스로 돌아가고, 이렇게 돼서는 우리 국민의 시민들의 눈과 귀를 항상 바뀌면서 가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반공 정복 얘기하면 덜덜 떨고 아무 얘기 못하는 그런 반공병의 병을 들게 하는 순간 아무 소리도 못하는 우리의 머릿속을 개조하면서 우리가 이 작금의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농민들은 제일 불만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못 사는 게 농산물 물가가 제일 비싸다고 그래요. 사실은 못 사는 게 아파트 값이 비싸고 학비,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서 사실은 어려운 건데, 방송 기자들 하여간 제일 불만이 많습니다. 하여간 뭐가 나오면은 시금치가 비싸고 뭐가 비싸서 이렇다고 하는데, 이런 사기꾼들, 저희들 농민들 논두렁 밭두렁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30분에 마이크 끈다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민주노총의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님, 정말 짧게 죄송합니다. 예, KBS, MBC 동지들의 지난한 투쟁 역사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광장에서 외쳤던 것이, 그리고 박근혜 퇴진 공동행동에서 역대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 적폐 청산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공유했고요. 사실상 민주노총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동지 힘내시고 더 크게 오늘 계기로 해서 투쟁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정말 시간 없어서 발족 선언문 낭독을 하는데요. 지금 김한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님, 그리고 권성성 시민의 눈 대변인,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대표, 권전숙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님 이렇게 네 분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발족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언론노조 김한균입니다. 맨 처음 읽게 됐는데요. 저는 조용한 개혁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조용한 개혁을 거부하고 개혁을 향한 큰 야단 법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족 선언문 읽겠습니다.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발족 선언문. KBS MBC를 국민의 품으로. 우리는 오늘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던 KBS MBC를 국민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KBS MBC 정상화 시민 행동을 발족합니다. KBS와 MBC는 한때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해냈던 진정한 국민의 방송이었습니다. 국민은 고봉순과 마봉춘이라는 애칭을 붙여주며 신뢰를 표했습니다. 언론사 최초로 노조를 결성하고 공정방송을 쟁취했던 MBC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PD수첩 등 탐사 프로그램으로 권력의 치부와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KBS 역시 KBS 스페셜, 인물 현대사와 같은 다큐멘터리로 포괄적 독재와 메카시즘으로 얼룩진 역사를 되짚었고 깊이 있는 탐사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장악한 KBS, MBC 경영진은 징계와 해고로 KBS, MBC 노동자들을 탄압했고 결국 두 공영방송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최근의 보도 경향만 봐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KBS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일을 도청했고 그 녹취록을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에 넘기는 범죄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20대 총선에서는 매일 북풍 보도를 쏟아내며 적폐 수구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억지로 조성했습니다. MB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3월 10일 태극기 집회가 대통령 퇴진을 막지는 못했지만 보수 집회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며 탄핵 반대 집회에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 여론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짓밟는 행태입니다. 이렇게 KBS, MBC가 불과 5년 만에 철저히 망가지면서 국민의 신뢰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낸 촛불광장에서도 KBS, MBC 기자들은 자사의 편파 왜곡 보도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야유를 받으며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KBS, MBC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현대사회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공영방송 KBS, MBC가 정치 권력과 자본의 힘에서 벗어나 장막에 가려진 권력의 치부를 고발하며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를 떠받치는 언론의 본질적 책무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의해 망가지기 전까지 KBS, MBC가 충실히 해왔던 역할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KBS, MBC의 본 모습을 되찾아 국민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전국 212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시민행동은 내부에서 치열하게 적폐 경영진과 싸우고 있는 KBS, MBC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매주 KBS, MBC 사옥 앞에서 시민 문화제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KBS, MBC 언론인 탄압 잔혹사 고발, KBS, MBC 보도 피해자 증언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온라인을 통해 KBS, MBC 정상화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여론 형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목표는 공정방송을 가로막고 부당하게 언론 노동자를 탄압하는 KBS, MBC의 적폐 경영진을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자산인
KBS, MBC가 다시는 권력에 의해 망가지지 않도록 견고한 민주적 시스템을 갖추고 공정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KBS, MBC를 국민의 손으로 되찾고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2017년 7월 13일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박수. 저희 마지막으로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정말 많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여기 게재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이 공유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호 외치겠습니다.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KBS, MBC를 국민 품으로, KBS, MBC를 국민 품으로.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자고요? 한 번 더 하세요. 뭔가 미진한 감을.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KBS, MBC를 국민 품으로, MBC를 국민 품으로. 예, 감사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언론노조 위원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개혁 KBS, MBC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KBS, MBC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많은 공영 언론들, 언론 전체가 개혁할 수 있도록 시민 행동이 앞으로 더 큰 힘을 모아갔으면 합니다. 1차적으로 KBS, MBC에서 우리가 개혁을 위한 전쟁을 벌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7월 13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MBC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의 패배는 없다. 오로지 승리만 있을 뿐. 우리가 돌아왔다. 마봉춘. 어느새 닫힌 공간이 돼버린 KBS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축소판인지도 모릅니다. KBS가 다시 국민들 곁으로 진정한 KBS의 주인을 찾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권의 충성, 진실 눈 감아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못 참아.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 촉구하고 싶고요. 또 해직 기자들의 복직 즉각 이루어져야 된다. 촉구하고 싶고.